그는 불면에 시달리며 밤마다 담배를 태웠고 창문 밖으로 내다보며 자꾸만 사라진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난 걸까? 그만하자. 탓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때 눈 감았던 게 문제였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집 마당의 공기는 다른 해와는 결이 달라집니다. 마당 한켠에 놓인 오래된 장독대의 흙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오고 새벽 이슬에 젖은 풀잎이 발끝을 적십니다. 정호는 늘 그렇듯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동네 기운을 살핍니다. 은빛처럼 흐르는 하늘 아래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묵은 삽과 낫을 집어듭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그는 매년 벌초를 맡아왔고 그 일은 그에게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억을 정리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손에 쥔 삽끝마다 어머니와 아내의 얼굴이 스며들어 흙을 다지는 동안엔 말 못할 위안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같은 해를 살지 못합니다. 도시와 회사에 익숙한 그의 걸음은 고향의 흙길과 어울리지 않고 말은 짧고 손길은 느립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함께 산길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에는 어쩌면 모르는 사이에 깊어진 책임감이 묻어납니다. 손주 지호는 서툰 손에 조그만 삽을 쥐고 묘 주변을 돌아다니며 풀씨들을 모아 어딘가에 놓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놓아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릴 것만 같습니다. 벌초하는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바람은 귀에 속삭이듯 불어와 옷깃을 스치고 먼 산은 어렴풋이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정호는 골짜기 너머에서 울리는 닭 우는 소리와 집 앞에 세워둔 자전거의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 마을에서 지켜온 것들과 잃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는 말수가 줄었지만 말없는 행동으로 가족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 행동이 때로는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벽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침 햇살이 퍼지자마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제사상 준비 소리가 마당을 채웁니다. 순덕은 성질처럼 바삐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정리하면서도 때때로 민수를 힐끔거립니다. 며느리의 쓸쓸한 눈빛은 제사상 위의 반찬처럼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영자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전할 떡을 손수 포장하며 이웃의 소식을 전하다가도 정호의 눈을 빤히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묵직한 연민과 함께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민수는 손주를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의 오랜 관습과 젊은 세대의 삶은 종종 부딪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름이 잠시 접혀 서로의 존재만이 남았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목에 얼굴을 묻고 다음에 또 같이 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소리 없이 남겨진 약속처럼 가볍고도 무겁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불빛이 낮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호는 식탁에 놓인 빈 의자를 바라보며 어쩐지 가슴속 한켠이 건너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아차렸지만 그것을 묻기에는 서로의 거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민수는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데를 향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소음은 줄어들고 각자의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만이 고요를 채웁니다. 정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펴보았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손주와 함께 웃던 사진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민수의 웃음은 지금의 그와는 다른 빛이었고 정호는 그 차이에서 자신을 비난할 줄은 몰랐지만 어쩐지 단단히 가슴을 쥐어짜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심 다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다짐은 때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밤 정호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산자락 너머 어스름한 빛을 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먼 길을 지나온 차 한 대의 불빛이 잠시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앞으로 닥칠 일의 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어두운 무언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찾아오자 집안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사를 마친 뒤여야 마땅히 환한 웃음과 수다가 오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 위에 놓인 정과 탕국이 식어가는데도 식탁에 앉은 이들의 젓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차례 음식을 정리하며 며느리 은숙의 손놀림을 힐끔거리다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처럼 큰 소리로 뭐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쩐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조용한 불편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정호의 물음에도 짧은 대답만 남겼고 숟가락을 들고 내리놓는 동작이 자꾸만 느려졌습니다. 지호가 옆에서 아빠 내일은 어디 가요? 하고 묻자 잠시 멈춘 뒤 미소를 흘렸지만 그 미소는 눈빛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장난감 자동차를 만지작거리며 혼자 놀았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움직임만이 그 밤의 침묵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정호는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자신 또한 아버지 앞에서 늘 무겁고 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눈길만 주고받아도 전해지는 거리감, 그 속에 숨어있는 억눌린 심정. 그러나 정호는 여전히 아들에게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채우는 편이 더 쉬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은숙에게 잠시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은숙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은 놀람과 당혹 그리고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곧바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 남은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그 장면을 스치듯 보았지만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긴장은 늘 있어 왔기에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마당 끝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묘하게 어긋난 공기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던 불빛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봉투를 하나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빛바랜 서류 봉투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눈길이 사진에 오래 머물렀지만 이내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녘 은숙이 일어나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나갔을 때 민수의 방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은숙은 괜히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호가 가장 먼저 민수의 빈자리를 눈치챘습니다. 늘 함께 아침밥을 먹던 아버지가 자리에 없자 아이는 아빠 어디 갔어? 하고 묻습니다. 은숙은 얼떨결에 잠깐 나갔을 거야 라고 답했지만 그녀 자신도
그 대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차고를 확인했는데 어제 사용하던 차는 그대로였습니다. 지갑도 신발도 휴대전화도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만 홀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민수가 아침 산책을 나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은 빠르게 커져갔습니다. 순덕은 목소리를 높이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냐라고 중얼거렸고 지호는 점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호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눈앞에서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진 아들이라는 현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노인회장 태식은 혹시 술 한잔 하러 나간 건가 하며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은숙의 얼굴빛을 보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자는 정우 곁에 다가와 조심스레 혹시 요즘 무슨 걱정 있는 거 모르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한 채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자신도 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집안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정호는 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지운 듯한 차갑고도 비어있는 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래된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반복되고 아버지로서 자신이 느끼는 무력감 또한 대물림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사라짐은 단순한 불화도 흔한 가출도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집안 깊숙한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호는 마을에서 오래도록 책임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관청에서 일하던 시절 어떤 결정 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켰고 그 결정은 오래도록 그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생계를 위해 때로는 타협도 했고 때로는 침묵으로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 결과로 몇몇 이웃과의 관계는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호는 그때의 선택을 늘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공무원의 안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부재는 경제적 부담과 엄격한 규율로 채워졌고 민수는 늘 조용히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사판에서 땀 흘리며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던 시절, 민수는 책임감으로 가슴이 꽉 찼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공직의 길을 택하지 않았지만 회사라는 또 다른 제도 속에서 비슷한 압박을 경험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월급을 맞추기 위한 추가 업무, 그리고 집안의 빚에 대한 부담은 그의 어깨를 점점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과 섭섭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결혼 전 다른 동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지만 마음속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시댁과의 갈등도 많았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 참아왔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지만 때때로 그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순덕과의 충돌은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표정과 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순덕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고 은숙은 현실적 문제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민수의 내면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의 미묘한 긴장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는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위기를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지호는 민수의 표정이 변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집안의 대화가 어긋날 때면 한참을 혼자 놀면서도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정호는 손주를 애틋하게 여기면서도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신을 자주 원망합니다. 손주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이자 동시에 과거의 실패를 되돌아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태식은 오랜 친구로서 가끔 조언을 주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도 변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는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을 전하곤 합니다. 태식과 정호의 우정은 오래되었지만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가끔 태식은 정호가 젊었을 적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두둔하기도 합니다. 그런 태식의 흔들림은 마을의 시선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줍니다. 형주는 민수의 친구이자 직장 동료입니다. 그는 밖에서 보기에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만 민수와의 우정 속에는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형주는 민수가 최근에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몇 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자신의 말을 쉽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형주는 직장 내 분위기와 민수가 겪고 있던 압박을 알고 있었기에 때로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장미라는 정보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모아 소소한 판단을 내리고 때로는 사실보다 극적인 이야기를 부풀리기도 합니다. 장미란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며 상황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공동체의 힘과 동시에 그 집단이 어떻게 개인을 압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자는 정호에게 오랫동안 마음을 나눈 이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정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가 스스로를 책망할 때면 따뜻한 말로 달래주곤 했습니다. 영자는 정호의 내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때로는 그의 침묵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녀는 또한 민수에게도 인간적으로 다가가 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수연은 젊은 형사로서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는 과거의 연줄이나 마을의 정치적 계산과 무관하게 사실만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은 경험 많은 마을 어른들과 때로 충돌합니다. 그는 기록과 증언을 중시하지만 살아온 세월의 감정과 역사 또한 무시할 수 없음을 점차 깨닫습니다. 의문의 인물 A와 B는 이야기에 복잡한 요소를 더합니다. A는 정호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로 오래된 약속과 빚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이야기를 뒤틀게 만들 가능성을 지녔습니다. B는 도시에서 올라온 이로 민수와의 최근 접촉을 통해 새로운 증언 겸 감정의 결을 불러옵니다. 정호가 젊었을 적 어느 해 여름 마을 땅 일부를 개발하는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 회자되었지만 그 뒤로는 여러 사람의 삶이 요동쳤습니다. 그 개발 과정에서 정호는 관청의 입장에서 중재를 했고 그 중재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도 일부에게는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의문의 인물 A와의 관계는 그때 시작되었고 A는 정호의 결정을 계기로 일정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집단과 불이익을 본 집단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시간이 흐르며 불만으로 쌓였습니다. 민수는 어릴 적 그 갈등의 잔해를 보며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게 되었고 성장하면서는 아버지의 선택이 가정의 부담으로 남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은숙은 부모의 장례를 홀로 치러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민수와의 결혼은 그런 절박함과 기대가 섞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로서 시댁의 전통을 존중하려 애썼지만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숙은 비밀스러운 봉투들을 우연히 본 적이 있고
봉투 속의 숫자들은 그녀가 이해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봉투들은 가족의 대화에서 결코 주제로 오르지 못했지만 은숙은 그 무거움을 감지했고 민수에게 그 사실을 전하려 했습니다. 민수는 모른 척하며 미소 지었지만 그날 이후 그는 전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한편 장미란의 수다 속에는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을의 정보를 모아 특정한 흐름을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는 보호받고 어떤 이는 노출되었습니다. 그 작은 사회의 규칙은 때로 잔인합니다. 누군가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공포가 민수 주변에도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자신이 젊었을 적 쌓은 빚과 약속이 이제 아들에게로 전이되었음을 아차하고 깨달았습니다. 김수연은 기록을 분석하면서도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정호의 눈에서 오래된 죄책감을 읽었고 은숙의 손에 쥔 봉투를 통해 민수의 경제적 압박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접근은 서투를 때가 있었지만 그만큼 선입견이 덜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역사를 문서에서 확인하고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파편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준이 건넨 한 통의 메시지가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민수 조심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문장은 사건을 단순한 가출로 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관계는 촘촘히 얽혀 있습니다. 각자의 기억과 상처가 서로를 비추며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려 합니다. 정호는 자신이 모른 척한 시간들을 후회했고 은숙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숨기려는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려 했고 지호는 그런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마을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지만 그 바람이 데려오는 것은 지나간 시절의 기억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속죄의 목록뿐입니다. 장례를 치른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파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마을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깊게 다가온 것은 이유 없는 사라짐과 죽음이 남긴 의문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짚히지 않은 채 모든 것이 급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순덕은 손자 지호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잠시나마 세상의 무게가 덜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호의 눈빛 속에 아들의 그림자가 보였고 그 그림자는 기이하게 낯설었습니다. 순덕은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걸까? 아들이 진정 떠났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 은숙은 집안 구석을 정리하다가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석 끝나면 다시 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쪽지가 언제 쓰인 것인지 누구에게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민수가 쓴 글씨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것을 정호에게 보여줄까 망설였지만 이내 서랍 속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불안이 그녀의 가슴을 죄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장례가 끝난 뒤에도 민수의 방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아들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미처 닫지 못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일기장을 펼쳐볼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그는 무심코 그 일기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한다는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기장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장미라는 어느새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냥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깊은 사정이 있었던 거래요. 그녀의 말은 늘 과장과 억측이 섞여 있었지만 듣는 이들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은숙은 그 말들을 흘려듣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가슴을 찌르는 화살처럼 다가왔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지호는 요즘 들어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밤마다 혼잣말을 하거나 마당 구석에 앉아 땅을 파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물으면 지호는 아빠랑 얘기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의 상상이라 치부했지만 그 말은 듣는 이들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순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본 것은 단순한 꿈속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이 집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의 그림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형사 수연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정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드님 장례는 치렀지만 사실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정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머릿속에 스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직전 마을 뒷산 입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민수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정호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소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고 정호는 일기장의 문장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안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편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라 착각했을 수도 있었지만 분명히 발자국은 집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짧게 울리고 곧 멎었습니다. 정호는 잠에서 깨어나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만이 스쳐갈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민수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평온을 되찾기는커녕 마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넓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정호는 집안일에 매달리며 일상의 흐름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에 쌓이는 불안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마당을 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져야지, 그래야 아이도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러나 그 혼잣말 속에도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뉘앙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손자 지호를 붙들고 기도를 올리듯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면서도 마음속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점점 더 낯선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아빠가 또 오셨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숙에게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괜한 오해가 더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숙은 반대로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뜻밖의 단서들이 눈에 밟혀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쪽지, 그리고 민수가 최근 며칠 동안 이상하게 외출이 잦았다는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만 몰랐던 건 아닐까? 나만 바보처럼 살았던 건 아닐까? 그녀는 이런 의심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정우와 은숙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도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런 분위기를 읽으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장손 지호를 위해서라도 화합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은숙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려다가도 사소한 행동이 마음에 걸리면 곧장 쓴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은숙 역시 그때마다 날선 대답을 했습니다. 갈등은 크게 폭발하지 않았지만 잔잔한 불씨가 언제든 불길로 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형사 수연은 여전히 이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사건 자체보다 남겨진 가족들의 표정을 오래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장례는 치렀지만 기록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산 입구에서 통화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은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숨겨둔 쪽지가 떠올랐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하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까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번져나갔습니다. 장미라는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집안 뭔가 있어요. 형사가 자꾸 드나드는 것도 그렇고 민수가 남긴 일이 있다더라니까요. 그녀의 말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더 다양한 추측으로 변주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빚 때문에 숨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다른 여인이 있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은숙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평범한 인사가 오가도 자신을 향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지호는 더욱 기이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이 되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며 아빠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종이에는 마을 뒷산에 작은 공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그림을 보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외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들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와 빛바랜 기록들 속에는 젊은 시절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그러나 동시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 진실을 꺼내는 순간 이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은숙은 밤늦게까지 서랍 속 쪽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 읽을 때마다 남편이 자신에게 숨긴 것이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날들이 무너져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울음을 터뜨리기 전처럼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우만이 아니라
순덕과 은숙도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이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세 사람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발걸음이었고 이 집 주변을 맴도는 무언가가 있음을 뜻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지호가 잠에서 깨어나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영호의 마음속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이틀째 되는 날 산에서 함께 내려온 이웃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 걱정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어디 다른 데 갔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며 위로하려 했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초가 끝나자마자 사라졌다는 사실이 단순한 가출이나 잠시의 일탈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니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로서 감히 놓아버릴 수 없는 불안이 밤마다 깊은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잠들면 곧장 악몽 속에서 아들을 찾는 자신이 나타났고 깨어나면 현실의 공허함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영호는 낯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시절 쓰던 물건들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지도와 메모지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도에는 벌초를 갔던 산 주변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반복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9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짧은 문장과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단순한 산행 준비물이라기엔 의도가 분명해 보였고 무언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런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영호는 상자를 덮으며 손이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순간과 이 메모 사이에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부터 영호는 주변 사람들을 새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벌초날 함께 산에 올랐던 사촌형, 동네 어른들, 심지어 오래된 친구까지 누구도 의심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 누구도 온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번져가자 사람들의 말 한마디마저도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아드님이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말조차 영호에게는 은폐된 진실을 감추려는 듯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지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된 곳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명한 기억은 없었고 오히려 의문만 더 커져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목에 표시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알던 상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결심이 서자 영호는 다음 날 새벽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과 작은 가방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산길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눈길이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된 자리에 도착했을 때 영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풀더미 사이로 드러난 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고 그 위에는 아들이 평소 쓰던 손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손을 떨며 손수건을 집어들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또 다른 지도와 더 정교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충격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진실. 그 순간 영호는 무릎이 풀려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아들이 이런 말을 남겨둔 것일까요? 자신에게 숨기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실종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비밀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영호는 산바람이 스쳐가는 소리 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부디 찾지 마세요. 마치 경고처럼 메아리치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고 그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워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발견한 지도와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진실이라는 문구는 집안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떠올리면 정호의 손은 떨렸고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감각이 그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보이는 곳에 서류와 메모를 펼쳐두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순간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거리감과 경계가 생겼습니다. 우선 은숙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묵묵히 참아온 어떤 한계를 넘은 듯 행동했습니다. 은숙은 민수가 남긴 메모와 정호가 발견한 지도 사이의 연관성을 직감했고 그 직감이 그녀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족회의를 요구하는 대신 조용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훑어보기도 했고 때로는 민수의 동료에게 슬쩍 묻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은 순덕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전통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기에 은숙의 급작스런 변화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고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순덕의 반응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렸고 그 결과로 은숙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은 표면적으론 예의를 갖추어 오갔지만 속뜻은 날카롭게 엇갈렸습니다. 정호는 그 사이에서 피로를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들이 지금의 비극을 불러왔다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 아들을 향한 보호 본능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은숙과 순덕 사이의 틈을 메우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 메우는 행위 자체가 더 큰 상처를 만들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진실을 숨길까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장미란의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노인회의 암묵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동정을 흉내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난을 속삭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족은 점점 고립되었고 정호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형주는 직장 동료로서 민수가 겪어온 압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동안 민수가 평소와 달리 행사나 술자리를 피한 적이 있고 급작스럽게 사라지기 전 몇 주 동안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형주는 자신의 기억을 정리해 경찰에 전하려 했지만 그 사실이 공개될 때의 파장도 걱정했습니다. 만약 그 만남들이 어떤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일이었다면 가족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보 제공과 가족 보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동시에 의문의 인물 A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정호의 젊은 시절 이해관계와 얽힌 인물로 마을 발전과 개인의 이해가 교차하던 시절의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A는 정호를 조심스럽게 접근해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해결합시다라며 말을 낮추었지만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두에게 좋지 않으니 말없이 합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은 정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는 타협을 통해 가족을 보호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질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은숙은 A의 존재를 어느 정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압박을 넣었고 설령 그 과정에서 큰 상처가 난다 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요라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면 순덕은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용히 덮어두자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체면과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진실은 오히려 가족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점점 표면화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호의 집 대문 앞에 몰래 쪽지를 붙여두기까지 했고 누군가는 밤중에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소문을 더욱 부풀렸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내부에서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호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다가도 밤에는 어른들을 향해 냉소적으로 웃음을 지으며 비밀은 결국 알려지게 돼요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집안 사람들의 가슴을 더 쿡쿡 찌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호는 결단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는 모든 잠잠한 것을 끝내고 사실을 밝힐지 아니면 주변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요를 지킬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마을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파장을 낳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말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속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말투에는 분명한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더 깊게 파면 당신 가족 모두가 불리해집니다. 그 한마디는 정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정호는 자신에게 전달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는데 사진 속에는 민수가 최근 만난 사람들과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거래의 흔적, 그리고 날짜와 장소가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배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A를 만나러 갔습니다. 외진 찻집에서 마주한 A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빚을 지금 갚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찻잔을 쥐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자 은숙은 분노했고 순덕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형주는 자신의 기억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고 장미라는 또 다른 소문거리를 찾아내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속히 흉흉해졌고 정호의 집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지호는 그런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어딘가 어른스럽게 변해가고 밤이면 자주 소곤거리며 무엇인가를 적었습니다. 그가 적어둔 글귀들은 어른들의 그것과 닮아 있었고 그 모습은 가족들에게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정호는 결국 공개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덮는 것보다 드러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역사회에 사실을 알리기 위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접촉했고 이후 더 큰 소용돌이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고 그 선택은 사건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말하면 달라질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 대가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음 행동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었고 혹은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단단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무게는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늦가을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날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정호는 며칠 전 외진 찻집에서 A와 나눈 대화가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 순간부터 한시도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면에 시달리며 밤마다 담배를 태웠고 창문 밖으로 내다보며 자꾸만 사라진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긋난 걸까라는 자책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책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뱉어내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돌덩이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은숙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의 우유부단함과 시어머니의 보수적인 태도는 그녀를 더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은 누구보다 컸고 그 고통 앞에서 체면이나 전통은 아무 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숨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진실이 드러나면 다 무너진다고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아이가 없는 빈자리가 이렇게 큰데 왜들 다 모른 척 하려고만 하세요. 순덕은 그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며느리의 목소리 앞에서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집안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체면은 지켜야 한다. 너도 알지 않니?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여전히 오랜 세월의 집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서로를 탓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때 눈 감았던 게 문제였어. 지금은 내가 책임질 차례지.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은숙은 남편의 고백을 책임 회피로 들었고 순덕은 오히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으로 반응했습니다. 세 사람의 감정은 제어할 수 없는 강물처럼 흐트러졌습니다. 그 순간 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긴장과 갈등을 지켜본 아이의 얼굴에는 이상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거짓말만 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데 왜들 모르는 척만 하세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원한을 품은 어른의 말처럼 들렸고 방 안에 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은숙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었지만 아이는 차갑게 엄마의 품을 뿌리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이미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 보였습니다. 형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수가 사라지기 전 보여준 수상한 행적과 자신이 기억하는 불안한 단서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도 두려웠습니다. 말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장미란이 흘린 소문은 이미 마을에 깊게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안이 오래전부터 뭔가 숨겨온 것이 있다고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아이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업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선이 가족의 상처를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순덕은 그 말들에 더욱 위축되었고 은숙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날 밤 결국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은숙은 집안에 있던 메모와 지도를 모두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꽃은 삽시간에 치솟았고 그 불빛은 마치 억눌려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절규하며 불길을 끄려 했고 정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내 몸을 던져 불을 껐습니다. 남은 것은 타버린 종이 조각과 산산조각난 가족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쓰러진 새벽,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고 더 큰 진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정우는 불타버린 조각을 손에 쥔 채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까지 가야겠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집안은 잿빛 아침 햇살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평화가 아닌 지난 밤의 상처와 앞으로 닥칠 진실의 그림자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지요. 정우는 아직도 손에 묻은 재와 타버린 종이 조각을 바라보며 가족을 향한 자신의 책임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지호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민수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어요. 작은 수첩이었는데 평범한 일기장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가족과 자신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촘촘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할머니. 진실을 알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민수가 최근 만난 인물과 사건의 연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산에 간 것이 아니었고 의문의 조직과 관련된 일을 접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 조직은 마을의 오래된 거래와 얽혀 있었고 민수는 우연히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사라진 것이었죠. 정우는 눈을 크게 뜨고 믿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이유는 단순한 가출이나 반항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정우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알게 된 조직의 움직임과 주변 인물의 연결고리를 상세히 기록했고 동시에 자신이 겪은 공포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형준과 장미란이 의도치 않게 사건에 얽히게 된 과정, 은숙과 순덕이 알아야 할 핵심 단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우는 아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은숙과 순덕에게 다가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민수가 왜 사라졌는지,
그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비운 거예요. 은숙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수첩의 내용이 사실임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순덕은 침묵 속에서 수첩을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아들의 용기와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면이 아닌 안도의 빛과 함께 후회의 그림자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이 곧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첩 속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찾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정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했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숨은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선택의 책임을 미루고 떠난 것이었죠. 그때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명의 번호였지만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아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결정해야 할 차례입니다.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전략과 의도는 이해되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한 최종 선택은 이제 자신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형준과 장미라는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자 자신들의 역할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형준은 민수가 사라지기 전 어떤 단서를 발견했는지 경찰에 제공하겠다고 했고, 장미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린 이유와 과정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모두의 숨겨진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나자 방 안에는 긴장과 안도, 그리고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정호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실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민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진실을 직시하라, 그 선택을 책임져라라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정호는 수첩을 손에 쥔 채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은 눈시울이 붉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고, 순덕은 처음으로 아들을 향한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형준과 장미란 또한 긴장을 풀고 정호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호는 조용히 결심했어요. 그는 아들이 남긴 단서를 따라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가족과 함께 위험을 감당하기로 마음먹기로요. 이 선택은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수의 의도와 희생이 이제야 이해되었고, 그의 전략 덕분에 가족은 단단히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말대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고, 이제 진짜 시험은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진실의 무게가 가족을 시험에 들게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과 관계는 또 한 번 경랑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햇살이 집안을 은은하게 감쌌지만 정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석 달 동안 지속된 불안과 혼돈 속에서 그는 간신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 한숨이 결코 진정한 안도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민수가 남긴 수첩과 마지막 메시지가 가져온 충격은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첩을 펼쳐 아들의 흔적을 되새기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은숙은 마음 한켠에 여전히 분노와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가족이 어느 정도 진실을 공유하게 되면서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정호, 우리 잘못하면 다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말 속에는 경고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숙은 자신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차분히 사건의 흐름을 읽고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덕은 그동안 고집과 체면 때문에 마음을 닫아왔지만 민수가 남긴 메시지를 보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일부러 사라진 것이며 집안의 균열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민수가 나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아이였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어. 순덕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남은 가족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형준과 장미라는 사건의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과 다시 접촉했습니다. 형준은 민수가 사라지기 전 만났던 인물들의 정보와 장소를 재확인하며 사건의 실체를 경찰에게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장미라는 그동안 퍼뜨렸던 소문과 자신이 본 장면을 솔직히 밝히며 가족을 위해 거짓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호는 그들을 믿기로 결정했고 가족과 주변인의 협력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평화는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에는 다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창밖으로 어둠을 바라보며 민수의 흔적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걸까? 아니, 아직 끝난 건 아닐 거야. 그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민수가 일부러 남긴 단서와 메시지는 가족에게 가짜 안도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익명의 번호였고 낮고 차분하지만 냉혹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남긴 수첩은 전체의 일부일 뿐이에요. 진실의 나머지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안도하는 동안 위험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호는 전화를 끊고 숨을 고르며 민수가 남긴 메시지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앞으로 맞닥뜨릴 사건의 예고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자신의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어른의 계산을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호가 다가가 물었지만 지호는 고개를 들어 짧게만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른들은 아직 몰라요. 그 말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고 정호는 아들의 지혜와 냉철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과 순덕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날의 폭발적 감정이 잠시 진정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가족을 불러 모아 간단한 회의를 열었고 모두가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은숙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순덕은 조용히 숨기고 안정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의견 차이는 여전히 깊었고 그 간극 속에서 정호는 선택의 무게를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누군가 몰래 사진을 찍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급히 문을 열어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가족에게 불안감을 다시 심어주었고 민수가 일부러 남긴 수첩과 메시지가 전혀 안전한 지침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가족이 잠시 안도하게 만든 뒤 실제 시험과 책임을 강제로 맞이하게 하려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결국 정호는 가족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안도하는 척해도 진실과 책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는 우리를 믿고 나름의 계획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은숙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순덕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페이크 안도감 속에서 가족은 비로소 자신들이 직면해야 할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맞이할 진실과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구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석 달간 이어진 불안과 혼란, 그리고 민수가 남긴 수첩과 메시지가 준 충격을 가족들은 겨우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이제 막 시작된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호는 창밖으로 흐릿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아들이 일부러 숨긴 더 큰 진실이 무엇일지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수첩 속 단서만으로는 결코 사건 전체를 알 수 없었고 아들이 의도적으로 남긴 단서와 함정이 가족을 시험하도록 계획된 것이 명확했죠. 갑자기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아닌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 씨, 민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속아왔어요. 정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전화 너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죠. 바로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숙과 순덕, 형준, 장미라는 방 안에서 긴장하며 숨을 죽였고 정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민수가 사라진 이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날의 사건 전말.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고른 후 수첩과 최근 민수가 남긴 녹음 파일을 모두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고 가족들은 무거운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남긴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와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릴 차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형준, 장미랑까지.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입니다. 정우와 은숙, 순덕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어요. 녹음 속에서 밝혀진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외부 조직과 관련된 사건을 접한 것이 아니라 집안 내부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오래된 재산과 관련된 불법 거래와 과거 세대의 은폐된 사건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를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진실을 모은 것이었죠. 정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혼란, 갈등, 배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의심까지 모든 것이 아들을 보호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진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민수는 가족이 서로 싸우고 분노하는 순간조차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라짐과 메시지, 수첩, 녹음 모두가 하나의 계획이었고 이제야 정호와 가족은 그 계획의 끝자락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수, 내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우리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웠던 모든 날들이. 은숙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생각할 줄은. 가족들의 감정은 분노, 후회, 안도, 충격이 뒤섞여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민수가 남긴 자료를 정호가 꼼꼼히 확인하던 중 한 장의 편지가 발견되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숨긴 진실의 일부는 위험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건의 핵심은 바로 집안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그 어떤 외부 조직보다도 우리 내부의 갈등과 오해가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숨을 고르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민수의 사라짐과 사건의 전개는 단순한 위기나 외부 요인이 아니라 가족 자체의 균열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을. 민수는 자신이 직접 겪은 고통을 감추면서 가족이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형준과 장미란, 은숙과 순떡 모두 충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민수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갈등과 불신의 미로 속에서 허우적거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 안의 상처와 분노가 이렇게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모두 민수가 설계한 최종 시험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결국 정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을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이제 우리 선택에 달렸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균열을 만들 것인지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결심을 내렸어요. 긴 침묵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민수가 남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모든 것은 뒤집혔고 충격적 진실 속에서 진정한 결속과 책임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고 난 뒤 집안은 고요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는 잔잔한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리지만 그 소리조차 가족의 마음속 무게를 덮어주지는 못했죠. 정호는 부엌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온몸에 남은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풀리기는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사건과 아들의 사라짐, 그리고 민수가 남긴 계획과 시험은 가족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던 것이죠. 은숙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도와 후회, 그리고 묘한 허무함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은숙은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해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군요. 민수가 우리에게 남긴 시험은 평생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속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순덕은 방 안 한 구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미소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죠. 후회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책임감이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단순히 집안의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마음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군요. 순덕은 자신을 다잡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형준과 장미란도 거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형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속일 필요 없겠죠. 민수가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뢰와 책임의 의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장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평화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죠. 그들은 서로의 눈빛에서 이해와 결의를 확인하며 오랜 불신과 갈등의 흔적을 천천히 지우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가족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경고나 시험이 아니었어요. 삶과 죽음, 신뢰와 배신, 사랑과 책임을 한꺼번에 가르쳐 준 거죠. 이제 우리는 그의 흔적을 안고 더 단단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은 과거의 무거움을 내려놓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다잡는 소리였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 햇살이 점점 낮게 깔리고 집안에는 오랜 침묵과 정적이 감돌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믿으며 민수가 남긴 시험과 진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제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잔잔하게 잠재워지고 남은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책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가족이 겪은 일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죠. 우리 가족, 이제 조금은 서로 믿어야 해요. 민수가 남긴 교훈, 우리는 잊지 않을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하고 진심 어린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화를 찾은 듯 보였지만 그 평화 속에는 깊은 여운과 기억, 그리고 민수가 남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바람에 스치는 낙엽 소리, 창밖의 고요한 밤, 가족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모두 사건의 흔적과 교훈을 떠올리게 했죠.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잘못과 불신에 매이지 않고 서로를 믿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다, 민수야. 내가 남긴 길을 우리가 걸어갈게. 집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의 결심을 품었어요. 긴 여정의 끝은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